조금 특별한 화가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작품 속 모델은 누구보다 화려한데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위인부터 청소년들의 대통령 BTS, 그리고 이름 모를 가슴 따뜻한 우리 이웃들. 아름다운 얼굴에서 희망을 찾아 전하는 지선호 작가. 그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지금 시작됩니다. 휴일이면 애들은 잘 안 오는.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 쉬죠. 쉬고. 이제 주일 내일은 애들 좀 붙잡아리고. 예배 조금 오고 오는 애들은 일요일 날. 이제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수업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예요? 하루에 9시부터 시작해서 4시 20분까지는 그래도 전일제로 하죠, 계속. 강남근 원장님은 제가 익히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희망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뵙는 기회가 되니까 참 좋죠. 그래서 뵙게 되면 공부를 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할수록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접해 보니까 좀 큰일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내가 볼 때 노래방 같아요, 이게. 방이. 이거는 우리가 와서 교회에서 하는 교실 이번에 MBC 그 촬영이 나가고서 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냥 그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우리 여기에 그 스토리를 다 이렇게 보셨더라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봤죠. 목사님 저 그림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젊잖아요. 젊고 잘생겼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이 시간도 그립고 정성도 그립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데 그 생각 자체를 조금만 바꾼다면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 이런 만남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를 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는 또 우리 인생 네컷 방송을 저 대구에서 어떤 분이 들어가지고 감동받았대. 그러면서 멋있게 일하시는데 좀 힘내시라고 또 희망의 메시지 있잖아요. 계좌이체. 하여튼 재미있는 세상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희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에는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에는 애들 검정고시가 100% 됐다는 거하고 그러고 3층에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실전에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준비한 거 잘 좋은 컨디션으로 또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밥 잘 먹어. 네,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애들한테 화이팅.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 긴장하지 마. 나와라. 얘들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는 항상 그분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없었는데 내가 그 그림을 찾으려고 많이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뵀을 때 더 포근하고 그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뵀을 때 이제 그림을 드렸을 때에는 엄청나게 다른 분보다 리액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보고서 또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저분의 연령이 아마 저랑 비슷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런 그림을 받았을 때 저런 아주 내 기분을 충족시키는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나도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침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오잖아요. 그럼 미리 이거 준비해가지고 아침 이거 일하는데 지장 없게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미리 준비해놓고 그러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지. 오면서도 표현을 잘 안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 이런 걸 거의 받아본 경우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받으면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본다 거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반응 리액션이 참 괜찮은 편들이에요. 이제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로다가 그분에게 칭찬을 할까? 그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희망 얼굴 이런 좋은 분이 있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에게 메시지 담을 희망 문구를 담을 걸 생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 해도 그분에 대해서 떠오르게 뵙지를 못했으니까 문구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에도 내가 뵙지를 못했으니까 이분이 이 모습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림을 그릴 때에 공부를 하고 또 그분에 대한 것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하는 것인데 짧게 그릴 때는 뭐 1시간 내에 쉽게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2-3시간이 지났어도 그림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다 각기 나름대로의 특기적성이 있고 취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공직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골프를 안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액자도 사고 또 그림 그리는 그 준비하는 비용도 제가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마련한 그걸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 받는 분들이 보고서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 힘으로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세어보진 않아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이걸 관심 갖고서 많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걸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줬던 그 방송사에서 체크했던 알려줬던 그때에 2,5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렸으니 분명히 3,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네. 제일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밝게 웃는 모습.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화선지예요. 이 화선지가 이제 우리 그 한국화 그러니까 이제 물감으로다가 채색을 하고 먹물로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리고 났을 때는 그 색감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진을 찍죠. 스캔을 뜯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액자에 담아서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빛이 좀 바래요. 바라면 요거는 나중에 작업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보정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배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을 몇 분한테 드려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본들은 한 3,000명이 넘는 그 원본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화선지에다가 이제 지방을 쓰는데 그 종이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캘리그시를 배울까?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캐리커처를 한번 해볼까? 누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배우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무턱대고서 그냥 붓펜을 가지고서 내 사진을 놓고 한번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해. 옛날에 그 솜씨는 있었으니까. 식구를 내가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식구 사진 놓고 같이. 그러고서 이거 비슷하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하도 아니라고 하길래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인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아내가 옛날에 웃을 때 내가 조금 매력에 있게 보였던 점이 웃는 모습이 당시에 영화배우 정윤희 씨가 있었어요. 정윤희 씨의 웃는 모습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윤희 씨 사진을 놓고서 그걸 그렸어. 그걸 그려서 이 모습 자기 그린 건데 어때요? 한번 보여주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보다 더 자존심 있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희망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대한 존중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내 모습이 맞나? 어떤 만화의 주인공 같네? 이런 모습처럼 그 사람을 내가 그릴 때 그 사람이 가장 기분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도 같이 웃으면서 그 모습을 입꼬리를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얼굴에 대한 눈도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주름살도 하나 빼고 그리고 흰머리도 좀 하나 없애고 그리고 목걸이도 좀 걸어주고 그다음에 남자 같으면 양복으로 좀 입혀주고. 근데 원래 그림이라고 하는 기본이 캐리커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부각시켜서 기법에 따라 그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기법이 없이 그저 그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최고의 칭찬을 정성스럽게 그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린 그림 자체를 내가 이름을 명명하기를 정성기법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 정성기법이라는 말은 저만 쓰는 말이죠. Live your life from this day. 2년, 3년 전이었네요. 정동훈 학생이 3년 전에 저에게 이제 추천이 됐는데 우연찮게 신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정동훈 학생이 어려워가지고 증평에서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 학생이 이제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훈아 힘내라고 하는 희망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 학생이 줬더니 너무나 이 학생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또 이제 모금 운동도 일어나고 제가 이제 그 희망 얼굴 그린 것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 얼굴 특별 전시회 때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각을 시켰더니 학생하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이 학생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외지에 나가서 안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돌보는 학생이었는데 직접 그 전시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학생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전시회 때 들어온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 이 학생에게 치료비 쪽으로 해서 찾아가서 직접 이 학생의 할머니에게 제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지금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팝아트 체험을 신나게 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작품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이렇게 박아요. 네. 자, 맞아요.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 여기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체험활동은 이제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보다 차이점이 크게 있다면 학교에서 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큰 체험이라는 건 이제 크게 막 이렇게 그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어떤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충북 학생들 전체가 이루는 어떤 공동체의 공동작품을 해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팝아트도 각 학교가 참여해서 큰 작품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 사랑관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글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 주로 이제 한글에 입문하는 이제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이 여기 가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쪼로록 앉아서 우리 세종대왕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함께 그 아주 밝은 목소리로 우리 한글을 이렇게 외치면서 직접 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우리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고향은 항상 학교입니다. 항상 학교인데 지금 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도 해봤고 그다음에 관리자도 해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문화원장으로서 색다르게 또 다시 또 큰 의미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다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또 만족을 합니다. I like the way you're not afraid. You got the world planned in your mind. People say you cannot do. 가경중학교에 제가 2015년도 교감일 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정책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이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꿈과 끼를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한 40여 년 전에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이 학생들 같은 나이에 내가 뭐를 하기를 좋아했을까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제 책갈피라든가 아니면 칠판에 낙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거를 좀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칠판에 선생님 수업하고 나가시면 그 선생님 모습을 막 그려놓고 애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거 장난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40년 후에 나도 그림을 한번 꿈과 끼를 애들하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때 그리기 시작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희망을 그리게 된 거예요. Even when the lights are dark, even when worlds apart, even when you're falling hard, there's deeper waters, even when you're feeling lost. 그 학생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제 독립을 한 나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마 군대 갔다 왔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 중학교에 있을 때 교장실을 한번 찾아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 그때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다정하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죠. If you could only just stop, stop, stop running. If you could only take a second to breathe it in. Everything that you know would be beautiful. 희망 얼굴 그리게 된 사연도 첫 번째 제자도 바로 그렇잖아요. 거기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상당히 그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또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교감이니까 이제 교내를 순시하다가 그 학생을 보고서 너 수업인데 안 들어가고 뭐하니? 라고 하면서 다가가니까 갑작스럽게 돌변을 하면서 나에 대한 적대시 막 그래서 막 대들고 막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자꾸 다가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랬더니 그 학생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제 얼굴 보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내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분 중에 선생님이 최고다. 선생님이 처음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졸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졸업을 하고 진학까지 했었죠. 근데 아마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20대 중반에 지났으니까 나중에 기억이 더듬으면 또 한 번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람책. 사람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생이 사람책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책에 대한 제목을 내가 이렇게 달아서 희망 얼굴로 그린 것을 사람책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꽂았더니만 이 책 꽂아놓은 것보다 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이쪽에도 있잖아요, 여기. 아래 뭐 이렇게. BTS는 왜 그러셨어요? BTS는 왜 그러셨어요? BTS는 한 4년 전인가? 원래 그 유엔 본부에서 대표 연설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다운 젊은이 문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내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너희들도 이런 꿈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내가 그려서 애들에게 보여준 건데 그때 그 그린 모습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지금 이렇게 사람 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같이 꽂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그런 문화인이 된 거죠, 우리가. 본인들은 워낙 이제 여러 군데에 많은 팬들도 있고 많은 이제 본인들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와서 보면은 엄청 뿌듯해 하겠죠. 사람 책에 어떤 위인들과 함께 있는 거니까. 2015년서부터 제가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은 제가 다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랑 같이 근무하는 것도 하나 인연인데 그분들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그려서 시간 될 때 그려서 아침에 메일로다가 보내드리죠. 우리 직원들 중에는 졸업 맡을 무렵에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 공업직 공무원이 있어요. 열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또 무대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전문직이 필요로 한데 그쪽 분야에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우리 문화원으로 첫 발령을 받은 우리 주무관이 있는데 좀 고맙죠.
이렇게 어렵게 와주셨는데요. 저는 저 그림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자마자 받았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초상화는 그 사람의 뭐 정신과 내면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그림 속에는 저의 밝은 내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가끔은 거울 대신 저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고 인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물보다 예쁘게 그려졌나요?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 또 그리고 눈에 담긴 그런 시선 처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진주 목걸이라든지 파란색 셔츠라든지 저의 취향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참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직접 가서 만났을 때에는 야, 참 이런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참 다행이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분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동물원은 벌써 참 힘을 많이 동력을 잃고 좀 그랬을 텐데. 바람이로 지었거든요. 오늘 지었어요. 우와. 나한테 많이 말 아니 뭐가 동물원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특별한 남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는 싶은데 제가 이제 그분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을 희망 얼굴로 그렸죠. 그리고서 제가 동물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참 직접적으로 동물하고 대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동물원의 수의사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뭐 연구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돌봄을 하면서 하시는 그런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신원임 여사. 근데 그 신원임 여사는 제가 얼핏 듣긴 들었지만 제가 충북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북대학교에 마지막에 50억 이상을 또 기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의 살아온 삶 자체가 검소하게 살아오시고 그렇게 읽은 거는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집안의 다섯째 딸로 태어난 고 신원임 여사.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청주 중앙공원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학구열과 자식을 두지 못한 아쉬움으로 충북대 학생 모두를 아들, 딸로 삼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1993년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시작으로 2018년 마지막 남은 8억 상당의 건물까지 기부 금액만 무려 51억 3천만 원. 여사 진심으로 감사하고 길이 결대하게 남을 것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신원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만 현재까지 무려 100여 명. 이런 분을 제가 미처 알고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한번 뵙기도 하고 그래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인연이 닿지 않았으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려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거기다 담기를 충북대의 모든 것을 담아드렸기 때문에 충북대의 모든 분들이 이분을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만 그 충북대의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또 자랑스럽게 제가 희망 얼굴 그려드린 그걸 또 이제 올리셨어요. 그리고서 그 희망 얼굴은 그때 그 장례식장에 거기에 걸렸었죠. 예관 신규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그분 예관 신규직 선생님이 서거한 지 100주년에 대한 그래서 추모 사업회에서 예관 신규직 선생님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예관 신규직 선생님이 원래 예자가 흘겨볼 예자예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마셔서 듣기로는 문헌상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눈이 사시가 됐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의 눈을 똑바로 그렸어요. 왜냐? 이제는 가셨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는 흘겨볼 예자 예관이 아니라 똑바로 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예관 신규직 선생님 그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어차피 교직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들에 대한 것을 항상 그분들에 대한 부분 저도 똑같이 그분들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때나 아니면 그분들이 크게 활약을 했던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조명을 받게 될 때 저도 그때는 같은 의미로 그분들에 대한 희망 얼굴을 그려서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서 같이 저도 SNS상에 이렇게 같이 저도 게재를 하죠. (2017년도에) 제가 희망 얼굴 전시회를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마 언론상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도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그림 그리는 거하고 글씨 쓰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젊었을 때에 큰 죄를 지은 무기수였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모범수로다가 출소를 하게 됐어요. 곧바로. 그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이 너무 반가워서 희망 얼굴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그분에게 제가 차비까지 그리고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아랫역으로 내려가서 더 멋진 삶을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명절 때가 되기만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편지도.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아기가 많이 컸다는 연락이 오고 이것이 그분에 대한 기쁨이 나의 큰 희망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희망을 내가 더 많이 그려야 되겠다. 참 그분에게는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희망 얼굴 통해 가지고 하나의 벅찬 희망이 됐어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지울 수 없는 감동입니다. 비슷하게 그렸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제가 추천돼서 들어온 그 상자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보듬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오늘 오는 김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서정우님 거 하고 김남수님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꺼내볼까요? 이틀 전에 미리 봤습니다. 이거는 김남수님,
어머나. 20년 젊어. 나도 못 보고서 그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면서도 이 모습이면 더 좋을 거다. 내가 상상을 해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같이 웃으면서 웃는 모습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이잖아요. 네. 또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봄, 네. 긴 여정의 행복한 추억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그다음에 또 인생 2막을 또 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봄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남숙 선생님은 항상 다 그리면서 웃는 모습이 환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 담은 손길로 우리 또 아이들을 또 어루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힘을 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날마다 행복 담은 손길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전달하는 이런 것보다도 같이 하면 기념사진 하면 그리고서 칭찬의 벽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다 또 새로운 것을 또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칭찬의 벽을 갖다가 꾸준히 만들어서 다 채우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같이 해야 할 목표예요. 그렇죠. 제 얼굴보다 더 이쁘게 그려주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분이 더 이쁘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이거 있죠. 이거를 그렸더니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그렸었는데 사진을 이제 한 장이나 3장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사진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 사진을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선생님 사진을 이제 자제분들한테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더니 연예인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하여간 제가 퇴직하면서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늦가기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방송통신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첫 직장이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16년 차예요. 그래가지고 부두의 집 언덕을 놓으면서 늘 행복을 출근하면서 늘 감사했고 첫 출근할 때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년이면 정년이거든요. 정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쩌지? 제가 사실은 마트에서 평범하게 판촉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애인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어요. 마트에 장보러. 근데 마트 한 바닥에 앉아서 땡깡을 부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뜻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작한 게 사회복지 공부였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을 돌봐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필요하다면 그런 마음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준비한 게 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남동에 살고 또 산남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셔서 사실 교장실을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내용을 늘 받아 좋아요를 눌렀던 고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를 제가 1월 1일자로 근무하러 왔는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36명의 우리 입주자들을.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신변 처리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30이 넘어도. 근데 저는
이분들이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전화를 드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이런 사람인데 혹시 찾아뵈도 되느냐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문자로 제가 카톡으로 보낸 그것이 있었거든요. 아주 장문의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 카톡에 있는 사진을 온다고는 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럴 것이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이렇게 대했듯이 야 이분은 좀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예쁘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예쁘게 바라보며 라는 말을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근데 사실 뵙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잘 적어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분들의 구성이 정해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추천돼서 온 분들이 다양해요.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정치인은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리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그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지는 않고 있는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또는 뭐 기업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방송도 여러 번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저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교직에서 몸담아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직 생활을 해나가면서 수업을 할 때 수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관리자가 돼서는 학교 경영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 경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조용히 내려가면서 내 인생 이막의 개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교육 과정이라는 자체가 희망 얼굴 사람 책을 만들어 가면서 은은하게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을 감사와 존중의 칭찬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해야 될 그런 개인 교육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 교육 과정을 나중에 퇴직 후에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So I face the final curtain.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끼를 많이 발산하려고 할 때가 보통 중학교 사춘기 때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림 그리는 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낙서하고 이제 책갈피 낙서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낙서에는 애들이 잘했다, 멋있다, 뭐 이렇게 하지, 뭐도 한번 그려봐, 뭐도 그려봐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책갈피 낙서했다고 선생님이 이놈 자식 이거 왜 이래, 낙서해야지, 책을 깨끗하게 써야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린다는 자체가 이게 엉뚱한 짓이에요. 딴짓이야, 딴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하고 나서 끝나고 나가실 때, 선생님 나가시면 나서 확인하고서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그 얼굴 이미지를 갖다가 칠판에다 싹 그려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다른 반 애들도 와서 박수 치면서 막 웃고 까르르 웃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선생님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딴짓 하지 마, 공부해. 그때 이제 내가 딴짓이 쑥 들어간 거예요. 40년간 묻혀 있었죠. 근데 그 40년 후에 꺼내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그려나면서 거기다 의미를 담고
칭찬을, 이 그림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다 보니, 그런 방법을 내가 찾다 보니,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프리미엄급의, 프리미엄 레벨의 딴짓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 옛날에는 이 엉뚱한 딴짓이 지금은 위대한 딴짓이 됐구나. I wish you knew when I belong all I could do but it all when day was done I ate it all and spit it out I pl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기타도 코드만 겨우 잡을 줄 알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울림이 된다면 화려한 색채가 거창한 기법이 되수냐는 지선호 원장. 그의 엉뚱하지만 위대한 딴짓을 응원합니다.